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학교 수업에 이어서 항상성 단원에서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항상성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88쪽부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평소에 체온을 몇 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36.5도씨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 변함이 없죠. 자, 근데 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만약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40도 정도만 되어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서 체온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려면 이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효소는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온도가 낮거나 높아지면은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주 성분이 뭐죠? 네,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열을 가하면 당연히 우리가 고기가 익는 것처럼 익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효소도 온도가 변하면 구조가 변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망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온은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자, 일단 체온 조절의 최고 중추는 역시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감지하고요. 체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인지한 다음에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열의 발생량.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발생량이라고도 하고 열 생산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과 그리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 그러니까 열 발산량이라고 돼 있죠. 혹은 열 방출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혼용되는 표현이니까 같은 의미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추울 때와 더울 때 각각 열 생산량, 그러니까 발생량과 발산량, 방출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봅시다. 자, 추우면 내 몸의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체온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열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은 줄여야지만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울 때는 내 몸의 체온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만들어내는 열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발생량, 생산량은 감소시키고 빠져나가는 열을 증가시킴으로써 내 체온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교과서 88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온 자극, 그러니까 추울 때입니다. 자, 추울 때 일단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내의 시상하부는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의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열의 빠져나가는 방출량은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방출량은 감소시키느냐? 자, 열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간, 근육과 같은 각종 세포에서 빨리 물질 대사, 특히 그 중에 이화작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을 촉진시키면 열을 막 발생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과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입니다. 자, 근데 이제 티록신은 어떻게 분비되는지 우리가 전 시간에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티록신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TRH, 그러니까 TSH 방출 호르몬이었죠. 자, 이 TRH를 분비하게 되면 T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얘는 TSH를 분비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TSH는 이제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이제 티록신이 분비되게끔 하고요.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열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는데, 근데 시상하부에서 부신 속질을 자극할 때는 이번에는 호르몬이 아니라 뭐였죠? 네, 바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었잖아요. 네,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비슷한 물질이고 교감신경이 하는 우리가 몸에 뭔가 긴장 상태이고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 역시 혈당량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 생산량을 증가시켰는데, 그럼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역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작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 주로 작용을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시상하부에서 저온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여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은 피부에도 작용을 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출량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자, 피부에 지나가는 이 혈관들 있죠. 모세혈관들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은 넓을 때보다 이제 혈관이 가늘어졌을 테니까 여기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 혈류량이 이제 감소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혈액은 약간 따뜻한,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표면으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피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열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피부 모세혈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이 외에도 잇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잇모근은 뭐냐? 잇모근은 말 그대로 털을 세우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추울 때 보면은 소름이 갑자기 이렇게 쫙 돋아가지고 팔이나 다리에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잇모근은 바로 그렇게 이제 털을 쫙 세우는, 그러니까 소름이 돋게 하는 그런 근육을 잇모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잇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털들이 원래는 누워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곤두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곤두서게 되면은 털이 누워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 피부 표면에 생기는 공기층이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털을 세움으로써 공기층을 두껍게 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추울 때는 땀이 안 나죠. 그래서 땀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도 역시 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방출량이 감소되고 열 생산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체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 체온의 상승은 역시 다시 음성 피드백으로 간내의 시상하부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만 일어나게끔 억제해가지고 음성 피드백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어떻게 상승시키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더울 때입니다. 자, 사실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약간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추울 때를 제대로 잘 봐두시고 나머지는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나 호르몬계가 완벽하게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위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더울 때는요. 역시 온도의 감지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때 아까와는 반대로 열 방출량은 증가시키고 열 생산량은 감소시켜야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까 활성화되었던 그 물질 대사를 이번에는 반대로 억제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키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티록신의 분비를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의 양이 감소하고요. 그러면 역시 뇌하수체 전엽의 TSH의 분비량도 역시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티록신의 분비도 감소해서 물질 대사의 촉진이 이제 안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는 추울 때는 에피네프린이 여기 작용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은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부신 속질에서 분비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었는데 여기에 반대에 해당하는 부교감 신경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아까 추울 때에 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걸로 반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열 방출량은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피부에 교감신경이 아까 작용해서 추울 때 열 방출량을 감소시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은 없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덜 작용하는 그러니까 완화, 작용 완화라고 돼 있죠. 덜 작용하는 것으로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덜 작용함으로 해서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혈액의 양, 혈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면서 여기 혈액이 갖고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울 때는 얼굴이나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막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을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잇모근 있죠. 잇모근이 수축해서 털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 역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잇모근은 이완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더우면은 우리가 뭘 흘려요? 네, 그렇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땀이 이제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방출량은 증가하고 열의 생산량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간 체온은 역시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서 간내 시상하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와 추울 때를 봤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신경이고요, 파란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호르몬과 신경의 차이점을 대해서 비교하면서 봤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는 이렇게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로 보면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보들이 대뇌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은 결국 대뇌로도 가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뭐 이렇게 선풍기를 켠다거나 에어컨을 켠다거나 아니면 추우면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추울 때입니다. 자, 추울 때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의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빠져나가는 열은 줄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서 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양분과 산소 이런 것을 혈액을 통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울 때 몸이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는 행위도 역시 운동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이 두 호르몬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열을 막는 방법은 교감신경에 의해서였는데요. 교감신경은 피부에 작용해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을 세워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고요. 그리고 땀이 분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더울 때입니다. 자, 더울 때는 열을 만들어내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되죠. 그래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데, 자, 아까 이제 교감신경의 반대인 부교감신경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에 관해서는 우리 부교감 신경이 작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나 몸의 운동 이렇게 막 활성화된 것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티록신은 분비가 감소함으로써 물질 대사가 좀 덜 일어나게끔 막고 이렇게 열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열의 방출량, 빠져나가는 것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때 여기는 교감의 반대인 부교감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뻗어 있는 부교감이 없어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됨으로써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열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잇모근이 이완이 되면은 털이 이렇게 누워서 열이 더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또 땀이 나죠. 그래서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열의 방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온 조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투압 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86쪽입니다. 자, 일단 삼투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1학년 때 삼투 현상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었죠? 네, 삼투 현상은 원래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이동할 때 막을 미는 힘을 압력이잖아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투압은 결국 이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은 농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액은 되게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투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우리가 평소에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식을 짜게 먹거나 이러면은 체액의 삼투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콩팥이 하는 일은 혈액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줌 만들 때 밖으로 버리는 배설량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투압 조절은 역시 호르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콩팥에서 특히 여러 가지 물질이 걸러지는데 그 중에 물,
물의 수분량을 조절함으로써 삼투압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바로 뭐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약자로는 ADH 요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물을 원래 다 버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과를 하고 대부분은 다시 재흡수를 했습니다. 재흡수하고 남은 나머지가 이제 오줌으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때 버리는 오줌의 양, 그러니까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바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호르몬들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많았죠. 항이뇨 호르몬은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교과서 89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 변화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이제 삼투압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혈장은 혈액에서 액체 성분,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항이뇨 호르몬은 역시 어때요? 호르몬도 점점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호르몬 농도도 높아지니까 호르몬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양이 말이 되죠. 그래서 수분량이 이제 적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수분을 늘리기 위해서 수분을 량을 높이기 위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은 아까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삼투압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분량을 증가시키려면은 콩팥에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재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바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교과서 90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혈장 삼투압이 평소보다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자, 이 높아진 것을 역시 시상하부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자,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바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으로 버릴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줌으로 버릴 물을 가져왔으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은 오줌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줌의 농도는 좀 진해지겠죠. 그리고 혈액으로 물을 흡수해 왔으니까 혈액의 물의 양은 증가하면서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는 내려갈 겁니다. 자, 그렇게 혈장 삼투압을 내려서 우리 몸의 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해서 내 몸의 농도가 평소보다 낮아졌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낮아졌을 때는 이것을 역시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고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ADH 항이뇨 호르몬의 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반대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콩팥에서 원래는 물을 막 흡수했었는데 물을 흡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오줌으로 물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증가하겠죠. 그리고 오줌에서 물의 양이 늘어났으니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묽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많으면 묽은 오줌을 많이 누는 거고요. 반대로 내 몸이 짜지면,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면은 높은 농도의 오줌, 그러니까 진한 오줌을 조금만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혈장의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예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 자극을 보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물을 다시 흡수하니까 내 몸에 물의 양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물은 대부분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물의 양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내 혈액의 농도,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감소할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 내 몸의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네,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은 고혈압에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줌으로 버릴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 오줌의 농도,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과 오줌의 양과 삼투압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래요. 자, 반대로 이제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감소하면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콩팥에서 물을 덜 흡수하겠죠.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혈액의 양과 혈압은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버렸으니까 혈액의 삼투압,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오줌으로 물을 버리니까 오줌의 양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오줌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오줌의 농도,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죠? 네, 아까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교과서 91쪽에 있는 이제 읽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역시 여기 이것도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ACTH를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었죠. 부신 겉질에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바로 이 코르티솔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돼 있는데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높이는 혈당량은요, 몸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것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살이 빠지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혈당량이 증가하거나 뭐 혈압이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약간 교감신경이 작용한 것처럼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은 뭔가 불안 증세나 초조한 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막 아프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런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막 시험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이런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평소에 자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항상성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은 그 면역 단원, 그래서 인체의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면역 단원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